부부의 세계 김희애가 전진서를 위해 박해준을 보호했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사랑을 확인했다. 2일 오후 방송된 JTBC 금토 드라마 부부의 세계에서는 지선우가 이태호를 보호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경찰서에 가게 된 이태호는 여다경과 여병규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들은 받지 않았다. 경찰의 추궁에도 이태호는 입을 다물었고 그 순간 지선우가 등장했다. 지선우는 이태호 씨 때문에 왔다라고 말했고 이 모습을 보던 민현서는 당황했다. 지선우는 박인규가 죽던 그 시간에 이태호는 나하고 같이 있었다. 고산역 주차장 내 차 안에 같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때 민현서는 이태호는 그때 나랑 비상계단에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지선우는 추측이나 주장만으로 살인죄가 성립될 수 없다라고 말했고 민현서는 황당해했다. 지선우는 그 시간에 저하고 같이 있었다라고 다시 한번 말했다. 증거가 있냐는 경찰의 말에 앞서 민현서가 지선우에 맡겼던 이태호의 결혼 반지를 꺼내 보였다. 지선우는 내 차 안에 떨어져 있었다. 내가 이 사람 알리바이다라고 변호했다. 경찰서를 나온 지선우는 이태호의 고작 그런 대접받고 살려고 나랑 준영이까지 버렸어 라고 말한 후 뒤돌아서 가버렸다. 집으로 돌아온 이태호는 여다경에 차갑게 대하기 시작했다. 경찰서에 있던 자신을 구해준 게 여다경이 아닌 것에 실망한 것. 이태호는 여다경에게 지선우의 도움으로 풀려났다. 내가 준영이 아빠이기 때문이다라며 그런데 난 제니 아빠이기도 하지 않나라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다음날 지선우는 경찰서를 나오는 민현서와 만났다. 민현서는 모든 게 다 끝났다는 지선우엔 안 끝났는데 선생님은요? 선생님은 이제 어쩌실 건데요? 내가 왜 인규한테 못 벗어난지 아세요? 불쌍했거든요. 나쁜 XX고 최악이었지만 그런 XX가 불쌍해서 버리지도 못해서 여기까지 온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근데 어제 선생님 눈빛이 그랬다. 아닌 거 다 알면서도 내가 그 자식 덮어주고 감싸줬을 때처럼 이태호한테 그러고 있더라. 선생님도 나처럼 되지 말란 법 없다라고 충고했다. 지선우는 윤노을을 통해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듣게 됐다. 윤노을은 고산역에서 죽은 남자가 아줌마 애인이라는 소문이 있다라고 말했고 이를 들은 지선우는 차혜강의 엄마를 만나기 위해 사격장으로 찾아갔다. 지선우는 내 애인이 그렇게 궁금해? 어디서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를 내가 나불대? 내가 애인이 있는지 내가 봤어? 상대 봐가면서 까불어야지. 내 남편 정치하고 싶다며 명예훼손으로 걸까? 더러운 스캔들 하나 만들어줘. 어때? 재밌겠지? 한 번만 더 준영이 귀에 쓸데없는 소리 들어가게 해. 너네 부부 박살 내버릴 테니까라고 충고했다. 이후 이준영은 지선우의 병원으로 찾아갔다. 지선우의 진료실에 나타난 이준영은 혜강이 엄마 만났어? 라며 따졌다. 이에 지선우는 왜 당하고만 있나? 그럴수록 약 본다라고 말했고 준영이는 진료실을 나가버렸다. 여다경과 이준영이 카페에서 만났다. 여다경은 지선우가 고산을 떠나지 않고 있는 건 오롯이 너 때문이다라며 내가 아빠한테 오는 건 어떠냐라고 제안했다. 이태호는 지선우에게 전화해 집으로 와야겠다라고 말했다. 집으로 돌아온 지선우는 짐을 싸서 내려오는 준영이의 모습을 발견했고 이태호는 내가 가고 싶으면 가는 건데 엄마한테 이야기는 하고 가야지라고 말했다. 지선우는 아빠한테 가겠다는 거야? 라고 말했고 이준영은 내가 생각해봤는데 엄마가 편하게 못하는 건 나 때문인 것 같다. 난 아빠랑 살면 된다. 그게 좋을 것 같다. 엄마도 나도라며 나가버렸다. 지선우는 이태호에 내가 부추겼니? 기껏 살려줬더니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쳐? 라고 화를 냈다. 이에 이태호는 나한테 오면 안 되겠냐고 연락이 왔다. 며칠 데리고 있으면서 내가 잘 달래보겠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말했다. 여다경은 차갑게 돌아선 이태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이준영을 집으로 데려왔지만 이태호가 딸 제니보다 이준영을 더 챙기는 모습을 보고 생각에 잠겼다. 지선우는 이준영이 이태호 여다경과 함께 백화점에서 옷 쇼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지선우는 여다경이 골라준 코트를 입고 거울을 보며 웃고 있는 이준영의 모습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날 밤 지선우는 와인 한 병을 들고 고이림의 집을 방문했다. 고이림은 친정 가까운 데로 옮기라고 한다. 못난 딸이 못난 짓 했구나. 그러고 계신다라고 말했다. 이에 지선우는 나도 여기 떠나버릴까? 실은 오늘 준영이 봤다. 나랑 둘이 있을 때는 안 그랬는데 거기 있으니까 어딘가 모르게 꽉 차 보이더라. 표정도 편안하고 진짜 가족 같더라.
그런 건 내가 채울 수 없는 부분이잖아. 이젠이라고 전했다. 고일임은 내가 보기에 힘들게 붙잡고 있었다. 두 사람 다. 언니가 먼저 끊어내는 게 맞다. 그러려면 둘 중 한 사람은 여길 떠나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이태호는 유학 자료가 담긴 책자를 발견했다. 이태호는 여다경에 이게 뭐야 라고 큰 소리쳤다. 그러면서 준영이 유학 보낼 준비하고 있어. 그래서 데리고 오자고 한 거야? 곁에 두고 싶어서 데리고 온 애다. 아빠랑 살고 싶어서 온 애를 어디로 보내냐. 준영이 상처받을 건 생각 안 해? 내 자식 아니다 이거잖아. 지선우가 애 차지하려고 무슨 짓까지 했는지 알지 않냐라고 말했다. 여다경은 자기 손으로 애 죽였다고 말한 거? 라고 대답했고 두 사람의 대화를 방 밖에서 이준영이 듣고 있었다. 한편 손재혁은 짐을 가져가라는 고유림의 연락에 집으로 왔다. 그는 지저분한 집과 치킨을 시켜 먹는 고유림의 모습에 우울증이 있는 거냐라고 물었고 고유림은 휴가다라고 대답했다. 밖으로 나갔다 온 고유림은 집으로 돌아오자 깨끗해진 집안을 보며 놀라워했다. 또한 손재혁이 아직도 집에 있는 모습에 어이없어 했지만 속옷 좀 찾아달라라고 말하는 손재혁을 챙겨줬다. 손재혁은 고유림에게 예림아 우리 연애할까? 라고 물었고 고유림은 생각에 잠겼다. 손재혁은 이태호와 술집에서 만났다. 여다경과 다툰 후 밖으로 나온 이태호가 불러낸 것. 손재혁은 불러낼 친구가 그렇게 없냐라며 잠시 실수해서 놓쳤지만 다시 잡을 거다. 후회 안 하려고 너처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우씨 여기 떠날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전했다. 그때 이태호의 휴대폰으로 지선우의 문자가 도착했다. 이준영의 짐을 챙겨놨으니 집에 들러 가져가라는 것. 이태호는 지선우를 만나 여길 떠날 생각이야? 라고 물었다. 지선우는 준영이랑 물어보고 결정할 거다. 믿고 맡겨도 되겠어? 라며 처음엔 지 걱정 말라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애들이 수근거리는 엄마 부끄럽겠지. 떨어져 있어주는 게 맞는 것 같아. 대신 준영이가 원하면 언제든 데려갈 거야 라고 말했다. 지선우는 이태호의 결혼은 어때? 여전히 그렇게 사랑해? 라고 물었다. 이태호는 당신한테 결혼은 뭐였어? 사랑은 또 뭐였고라고 되물었다. 지선우는 나한테 결혼은 착각이었다. 내 울타리 내 안정적인 삶의 기반 누구도 깰 수 없는 온전한 내 거라고 믿었다. 사랑은 그 착각의 시작이자 상처의 끝이었다라고 말했다. 이태호는 그 사람도 살아보니 별거 없다. 사랑이 결혼이 되는 순간 다 똑같아졌다. 평범하고 시들어졌다. 그렇게 말해주면 너도 진심을 말해줄래? 그때 일 후회한다고? 날 용서해주지 않았던 것. 전부 다 후회하고 있다고. 사실은 아직 나한테 미련이 남았다고. 그게 아니면 말이 안 된다. 왜 경찰서까지 와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알리바이를 내준 거냐라고 소리쳤다. 지선우는 이태호의 뺨을 내리쳤고 이태호는 지금 나한테 안기고 싶어 죽겠잖아. 정말 아니야? 라고 물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으로 키스했다. 이태호는 나 돌아올까? 라고 물었고 지선우는 아니, 그 결혼은 지켜라고 말했다. 여다경은 이태호의 마음을 붙잡아 두기 위해 이준영을 데리고 오기로 했는데요. 여다경의 말에 크게 흔들린 이준영은 이태호, 여다경과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준영은 지선우에게 엄마가 편하게 못 사는 게 나 때문인 것 같다. 난 아빠랑 살면 된다. 엄마도 나도 그게 좋을 것 같다고 말하며 냉정히 돌아서며 지선우는 또 한 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편 지선우는 우연히 백화점에서 이태호, 여다경과 함께 있는 이준영을 보고 고산을 떠나기로 마음먹었는데요. 지선우는 고일임에게 오늘 준영이를 봤다. 나랑 둘이 있을 때는 안 그랬는데 거기 있으니까 어딘가 모르게 꽉 차 보이더라. 표정도 편안하고 진짜 가족 같더라며 씁쓸해했습니다. 하지만 지선우의 생각과 달리 이준영은 행복하지 않았다. 오히려 눈칫밥을 먹고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여다경은 몰래 이준영의 유학까지 계획 중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이태호는 크게 분노했는데요. 그리고 이준영은 이태호와 여다경의 말다툼을 듣고 말았습니다. 이태호는 이준영의 물건을 챙겨가라는 지선우의 문자를 받고 곧장 그의 집으로 향했는데요. 지선우는 이태호를 집에 들이고 와인을 권했다. 지선우가 고산을 떠난다는 말을 전해 들은 이태호는 그토록 바랐던 결과가 눈에 다가왔으나 미련이 가득한 모습이었습니다. 이태호는 지선우에게 사실 그 결혼 후회한다고, 그 사람도 살아보니 별거 없다고, 평범하고 시들해졌다고 그렇게 말해주면 너도 진심을 말해주겠냐. 그때 일 후회한다고, 날 용서해주지 않았던 것,
밀어냈던 것, 나에게 XX 만든 거 전부 후회하고 있다고. 사실 아직 나한테도 미련이 남았다고라고 말했습니다. 지선우는 이태호에게 미친놈이라고 말하며 그의 뺨을 쳤습니다. 하지만 이태호는 참아왔던 진심을 쏟아냈고 이태호는 지선우에게 돌아와 주길 바랐던 거 아니냐. 지금 이 순간도 나한테 안기고 싶은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결국 이태호와 지선우는 격정적인 입맞춤을 나눴는데요.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동침하며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여이태호는 여다경의 전화를 끝내 받지 않았는데요. 부부의 세계 13회 예고 이후 지선우는 나 돌아올까라는 이태호의 말에 아니, 그 결혼은 지켜라고 답해 이들의 관계가 불륜으로 이어질 것을 암시했습니다. 또 김희애 박해준의 만남을 알게 된 듯한 아들 이준영의 모습이 그려졌는데요. 이준영은 왜 다시 만나? 라며 원망했고 더욱 엇나갔습니다. 결국 상습 도벽까지 알려지게 됐는데요. 이준영은 학급 친구들의 물건을 상습적으로 훔치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그 이유가 부모의 이혼에 있을지 궁금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13회의 내용이 무척 궁금해지네요. 부부의 세계는 16부작인데 이제 종결로 향해 가고 있는 부부의 세계에 남은 스토리는 어떻게 이어질지 궁금하네요. Thank you.